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보TV 양평입니다. 오늘도 저희 진보TV를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일본을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이웃나라인지 우방인지 아니면 적대국인지 어떤 나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웃나라라면은 거리가 가깝다고 이웃나라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까워야 이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마음이 가까운가? 아니죠. 멀어도 한참 멉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보다 더 멉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웃은, 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웃은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일본은 그 주적보다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 이웃이 아니다. 왜 이웃이 아닌가? 네 가지 종류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왜 조심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이것저것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본이 2019년 7월 달에 갑자기 무역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워낙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것만 없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고사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불화수소, 연번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품목, 핵심 품목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걸 극복해냈습니다. 이제 일본 없이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뭐냐면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핑계를 댔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총과 칼, 대포는 안 들었지만은 그 수출 규제를 딱 들이민 거 아닙니까? 무역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우리나라 이웃, 우방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웃나라, 우방이라면은 가려운 거, 필요한 것을 서로 도와주고 주고받고 해야 그게 이웃나라고 우방이죠. 일본은 그렇지 않은 나라다. 오히려 우리를 시샘하고 질투하고 계속 우리나라가 허물어지기를 바라는 나라다.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네 영토라고 우겨댑니다. 오죽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내 마누라를 왜 자기 마누라라고 우기느냐 이렇게 쉬운 말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독도를 자기 나라 말로 다케시마죠.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데 일본인들의 반응이 믿음직은해. 그러니까 2006년부터 다케시마 날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을 해. 자기네 영토인데 우리나라가 점령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뺏어갔다. 그걸 이제 온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계속 그런 자기네 영토란 회복해야 된다. 이런 정당성, 명분성을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본 학생들 교과서에도 이걸 수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과서에 수록했네 라고 이렇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책을 보고 배운 학생들은 어떤 심정을 가지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빼앗아야지. 뺏겼으니까 다시 되찾아야지. 그럼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증오심, 분노심, 복수심 이런 것이 생기죠. 학생 때부터. 불씨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의 전략입니다. 내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니 이게 이웃인가? 아니죠. 이웃이라고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는 일본인들을 폄훼하거나 하는 그런 책이 없습니다. 그런 코너도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참 독특해. 혐한 코너가 서점에 가면 혐한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어리석다, 게으르다, 우리나라 사람은 배반을 잘한다, 우리나라 곧 망한다.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 분노심 이런 것들을 일본인들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인들이 상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이런 책들이 버젓이 팔리고 별도 코너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런 나라라 이겁니다. 일본인들은 그 DNA가 독특합니다. 칼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노략질, 침략, 살인, 강간, 증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두꺼운 우익층을 이루고 있어요. 우익 세력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남북 간 화해 모드를 끊임없이 깨뜨리려고 하고 이간질을 시킵니다. 아베가 일본 총리할 때 부총리가 아소 다로라는 이놈인데 이놈의 애할아버지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총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소 다로라는 놈의 애할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 6.25 전쟁은 신이 일본에게 내린 선물이다. 우리나라는 동족 간에 피 흘리는 잔혹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한테는 그게 신이 내린 선물이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로또라는 것이죠. 로또. 그리고 아소 다로 이놈은 또 뭐라고 했냐면은 또 전쟁이 일어나면은 물자 팔아서 일본 경제가 부활할 수 있는 저로우 기회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지금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내놓은 건데 뭘 노리고 있냐. 호시탐탐 남북 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혹시 평화 무드가 될까봐 이간질을 시키고 전쟁을 핵책하고 있는 무리란 말입니다. 일본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본은 그런 나라다. 남북 간에 손잡고 화해 평화 무드 이걸 굉장히 싫어한다. 두려워한다. 계속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볼턴 회고록에서 남북미 간에 정상 간에 평화회담, 평화 무드 이렇게 되니까 아베가 계속 그것을 이간질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볼턴 회고록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자 일본 도저히 우리의 이웃, 우방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할 나라입니다. 언제 뒤에 뭘 숨기고 있을지 몰라. 조심해야 될 나라. 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국방력이 어떠냐? 일본 국방력이 세계 6위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연간 국방비가 473억 달러, 우리나라는 337억 달러, 우리나라의 1.4배를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군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재무장해야 된다. 다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바꿔야 된다. 계속 이걸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베 후임으로 스가 총리가 임명됐는데 새로 내각을 20명, 내각을 구성했는데 그중에 14명이 일본 회의 멤버입니다. 일본 회의가 아시죠, 여러분? 일본 회의가 일본 구구단체, 구구 세력의 몸통입니다, 몸통. 이놈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이런 민주주의를 부정합니다. 그럼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천황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 천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그럼 국민은 뭐냐? 신민이다. 천황은 신이니까 국민은 신민일 뿐이다. 주권은 천황에게 있다. 웃기죠? 시대착오적이죠. 그리고 일본의 평화헌법을 끊임없이 바꾸려고 해. 일본의 평화헌법은 세계 2차 대전 때 원자폭탄 2방 얻어 터지고 나서 항복했죠, 일본이. 그 전범국이니까 징벌적으로 연합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평화헌법입니다. 평화헌법 9조 1항 2항을 보면은 국제 간의 갈등에서 무력을 영구히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못한다. 무력 사용을 하지 못한다. 다른 나라와 교전을 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걸 끊임없이 바꾸려고 하죠. 국제 간의 갈등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일본의 이 헌법이 중요하지가 않아. 이놈들은 기회가 생기면은 헌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불장난을 하고 말 민족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극우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극우. 우리나라 일베 보십시오. 얼마나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주장하는지. 일본 정치의 주도 세력이 이 극우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장난을 언제 할지 몰라. 그리고 일본은 지금 세계 6위에 국방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일본이 왜 겁이 없냐면은 왜 군국주의에 대해서 이놈들이 향수를 느끼고 있냐면은 일본 보십시오. 세계 3대 강국이거든요. 미국, 중국, 러시아지 않습니까? 근데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이겼어. 청일 전쟁에서 중국을 이겼어. 우리나라는 어쩌습니까? 1592년 임진왜란 7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경술국지를 계기로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어. 이놈들은 미국 말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러시아하고는 아직도 평화협정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이놈들은 기회가 된다면은 전쟁 일으키고 남아. 상식적인 국민이라면은 그렇지 않은데 극우가 정치의 주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고도 남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놈들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킨다면은 어느 나라가 제일 만만하겠습니까? 중국이겠습니까? 러시아이겠습니까? 그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대만이겠습니까? 필리핀이겠습니까? 대륙의 길목인 우리나라죠. 또 가장 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자기들이 보기에 36년 동안 통치를 했고 뭐 임시 내로한 때 7년 동안 쑥대버스도 만들어놨고 우리나라가 제일 만만하죠. 그래서 일본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일본을 보면 나옵니다. 일본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무리 국방력이 강대하고 힘이 세도 다른 나라를 침범한다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양처럼 순한 민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물어뜯겨.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력을 이제 강화해야 된다. 왜?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어뜯기지 않기 위해서. 일본에게 더 이상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국방력 증대하고 군사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적은 일본은 어쩌면 주적보다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나라다.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일본 왜 우리나라 이웃국가 우방이라 그럴 수 없는가? 왜 주적보다 더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